이 강의의 본론인 세 번째 통일한국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남한과 북한 및 해외 동포들은 분단된 남북한이 하나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통일한국의 비전이 필요하고, 이 비전을 박근혜 정부 나머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차기 서울 지도자는 통일한국의 비전을 독트린 형식으로 전 국제사회에 알려 주도적으로 통일 기반을 닦을 것을 이 강의를 통해서 주장한다. 여기서 이 강의의 중요한 요점을 네 가지로 추려서 분석하고자 한다. 1. 통일한국의 그림. 2. 세 가지 통일한국의 전제. 3. 통일한국의 세 가지 비전. 4. 세 가지 신통일 외교 순서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통일한국의 그림. 통일한국의 그림을 혁신 4.0과 동북아시아의 정치 방정식, 국립외교원이 2014년 6월 출간한 2040년 통일한국의 비전 글로벌 리더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근거해서 찾아보고자 한다. 2040년대 통일한국의 그림은 또는 2020년대 통일한국의 그림은 현재와 다른 환경인 혁신 4.0에서 찾아야 한다. 혁신 1, 2, 3, 4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혁신 1.0, 소위 지식혁명은 정보 유통의 속도를 금속 활자 발명으로 1440년대에 이루어졌고, 혁신 2.0은 소위 산업혁명으로 동력으로 움직이는 증기기관 발명으로 18세기 후반, 혁신 3.0은 소위 디지털 혁명, 컴퓨터 발명으로 1940년대를 위주해서 이제는 혁신 4.0, 소위 통신의 네트워크 융합과 빅데이터, 인공지식, Artificial Intelligence로 현재와 미래의 사회경제 전반의 대내적인 세상을 변화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방형 공유경제로의 이행과 산업 간의 내지 국가 간 융합 활성화에 주목하면서 동북아시아와 글로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소위 동북아시아 환경은 민족주의, 역사, 영토 문제 등 지역을 대립과 갈등으로 보는 견해를 뛰어넘어 힘의 정치 논리보다 규범과 통합의 방향성이 대두되어 유럽과 같은 경제 공동체 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영국 국민들은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2월 23일 43년 만에 탈퇴를 선언하여 글로벌 정치 경제 지형의 대격변을 몰고 와 후유증이 예상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 세계가 지구촌으로 가고 있고 동북아의 규범과 통합으로 가는 것은 정도이기도 하다. 통일한국의 그림을 이러한 혁신 4.0 환경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면 두 번째 통일한국의 그림을 복잡해지는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 방정식을 들여다보자. 중국은 15억 인구를 가진 중진국 함정인 일정한 성장통을 거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성숙 단계에 진입하여
세계 최대의 경제국가로 부상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차원에서 정치, 경제, 질서, 원천 기술, 혁신 능력, 전반적 소프트웨어 파워를 이끌면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일간지 가이디언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월 1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오늘날 미국은 사실상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한다면서 러시아는 미국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는 미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일본은 20세기에 이어 아시아에서 강력하면서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로 이 지역의 영향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2017년 6월 16일까지 버티면 그에 도전할 사람도 없는 아베 1강 상태로 대통령형 총리로 재집권 2017년 말 초기에 매파 공약인 안보관료협력법 개정과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넘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회보장 등 생활성 정책과 그의 수건인 평화헌법 개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러시아는 제국은 아니지만 군사, 자원, 에너지를 보유한 나라로서 이 지역에서 미래의 영향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대북 경협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지난 5월 20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의하면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이 보유한 채권을 즉시 동결하고 북한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러시아 내 금융 계좌를 폐쇄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지하자원 수입도 차단한다고는 계획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외부의 압박이 평양을 대단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최근 북한 내에 기름값이 오른 것도 러시아의 대북 휘발유 공급 축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혁신 4.0과 격변하는 동북아시아의 환경하에 통일 한국의 그림을 골먼삭스 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이 그리고 있다. GDP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영국 등을 앞서 세계 8위까지 부상하며 남북 통합 인구는 약 8천만 명으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러시아와 비교하면 인구 규모는 작지만 뛰어난 인재 보유, 열린 국가 정책에 기인한 적극적인 해외 인재 영입,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모멘텀 활용, IT 기술 등 뛰어난 첨단 기술 역량, 교량 국가라서 유라시아의 지정학적인 강점을 활용할 경우 세계 최후의 경제 대국이 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 기사에서 GDP 2015년 기준으로 통일 비용이 1조 4천억 달러로 4분의 3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고 반면에 경제 규모가 남한의 40분의 1 수준의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 북한 주민 2,500만 명의 적절한 말이
되고 2017년 생산기능 인구 감소 예상에 젊고 풍부한 북한군을 포함한 노동인력 1700만 명이 통일한국에 투입되고 회토류 등 전자산업의 필수적인 회기광물도 통일한국의 횡재가 되는 약 10조 원의 북한 지하자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미래 예측은 북한이 통일되고 천지가 개벽해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이 뒤바뀌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구촌 환경은 혁신 4.0으로 인구 90억의 대부분이 스마트기나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글로벌 정보 흐름이 가속화되는 정치, 경제, 문화 지형을 보면서 드론, 사이버, 나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과 확산이 세계 질서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군사기술 혁신, BMA가 가속화되어 현재 무기 체계는 점차 무용지물화되고 공상과학 소설과 같은 인공지능의 무인병기들이 지배하는 전장이 도래되고 무한적인 무력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이러한 통일한국으로 2020년대에 진입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통일한국의 비전에 가는 과정의 전제는 평화통일,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통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는 통일을 의미한다. 평화통일은 평양이 주장하는 무력 통일을 배제하고 평화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통일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만들어가는 통일은 주변 강국이 아니고 한국이 주체되어 통일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통일을 의미한다. 마지막 전제인 대내외적 공유의 통일한국은 주변 강대국이나 남북한 주민, 해외 동포가 상호간에 공유하고 서로가 즐기는 공통 분모를 소유함을 의미한다.